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틈틈이 갖다가 냅다 발랐고요. 탁 이렇게 착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보완이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안녕하세요. 도전이 취미 도취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도 사실은 미리 공개가 됐는데 네, 매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히피펌을 풀고 매직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히피펌 그 5개월간의 여정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히피펌은 제가 히피펌을 하기 전에도 사실 1년 이상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하면 후회할까 안 할까부터 시작해서 요걸 했을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사실 뭔가 일반적인 헤어스타일과 다르게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뭔가 가자마자 저 히피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좀 공유하면서 히피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히피펌을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막 너무 대만족이라고 했었고, 또 제 주변 그 지인들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히피펌 그 시절의 저의 모습을 참 좋아하긴 했거든요. 저는 중간 굵기 롤로 말아서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펌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직펌으로 했었는데, 직펌이 뭔지 사실 몰랐어요. 거기 이제 원장님이 직펌으로 할게요 이러시길래, 뭔데요 그게 했더니, 뭐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펌으로 하게 됐었고 중간 롤로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직펌이 머리가 엄청 상하는 거여서 그걸 권하는 뭐 미용사들은 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글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머리가 안 상하게 잘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장점과 단점부터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점은요. 머리를 말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그 퍼머 머리에다가 열을 쐬거나 드라이기 이런 걸 쐬면 그 컬이 많이 부시시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드라이기 하지 말고 자연 바람으로 말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히피펌에다가 뭐 드라이기 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 뭐야.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머리 됩니다. 머리를 감고 그냥 자연 바람으로, 전 두피도 따로 안 말렸거든요. 그냥 자연 바람으로 모든 걸 말렸고요. 이제 말리는 중간중간에 컬크림만 발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에 쓰는 시간이 진짜 많이 준다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리 스타일 자체가 화려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많이 힘을 주고 꾸미지 않아도 되게 뭔가 꾸민 느낌이 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주는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뭔가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컨셉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볼살이 없고 이렇게 광대가 있는 유형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어떤 볼살 없는 게 그리고 광대가 있는 게 조금 커버되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컬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가려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볼살에 대한 좀 보완이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제 주변 사람들도 그 컬 때문인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기 있어 보이게 저를 뭔가 되게 에너지 넘치게 봐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캐주얼한 옷차림이라든가 아니면 좀 힙하게 입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찰떡인 헤어 스타일이어서 뭐 그런 착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후회 안 하시고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단점을 좀 풀어볼게요. 여성스럽거나 귀여운 의상을 많이 입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약이 좀 있어요. 제가 처음에 히피펌을 하고 출근할 때 뭘 입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뭔가 너무 부스스해 보이고 또 너무 뭔가 일하러 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괜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옷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것도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캡모자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머리 안 감았을 때도 사실 이 캡모자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머리가 여기가 막 부스스하게 있는데 캡을 쓰니까요. 그 못난이 인형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대신에 뭐 번거지 모자라든가 뭐 이런 이 비니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되게 잘 어울릴 텐데 이제 저는 그런 모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캡모자 못 쓰잖아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겨울이 올수록 사실 저는 좀 단점으로 많이 느꼈던 건데요. 아무래도 헤어가 길고 여기가 이렇게 부스스하게 계속 머리가 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되게 부한데 겨울은 모자도 막 패딩 모자 크고 여기 털 있고 아이템들이 뭔가 여기 많죠. 목도리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이템이 많아서 머리가 길게 내려오니까 너무 사람이 무거워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를 계속 묶고서 유튜브 촬영을 했었거든요. 뭔가 그 겨울의 착장보다는 여기가 막 나시, 막 그냥 반팔, 뭐 이런 거에다 했을 때 더 찰떡인 그런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컬이 늘어지면서 아쉬워지기 시작해요. 초창기 한 1개월에 3개월 차에는 진짜 너무 만족해가지고, 이 머리 내 제 평생 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점점 길러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머리인데, 밑에가 포마머리가 되는 순간부터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컬이 옛날처럼 그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뭔가 그 탄력 있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컬크림을 발라도 이게 뭔가 탁 이렇게 착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발라도 뭔가 되게 부스스해 보이고 사람이 뭔가 되게 좀 처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머리 때문은 사실 아니겠지만 단식을 하면서 살이 좀 빠지기도 했고 한 3kg 정도의 감량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대상포진을 겪으면서 뭔가 그 얼굴이 갑자기 폭삭 늙었거든요. 이제 그러는 찰나에 머리까지 부시시해가지고 막 여기는 생머리인데 잔머리가 많이 올라와 있고 반곱슬이니까 밑에 컬은 막 이렇게 늘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막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면 거기 이제 수강생 분들께서 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봄에 뵀을 때보다 진짜 얼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오늘 얼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진짜 제가 매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그 이후에 당장 머리라도 풀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당장 얼굴이 젊어질 순 없으니 머리라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매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매직 머리를 하고 이제 딱 집에 왔는데 그제서야 저희 이제 엄마가 그래 사실은 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너 사실 그거 안 어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이 머리를 만족해 하셨다. 네, 이런 후기를 전해드리고요. 만약에 좀 이렇게 개성 있는 머리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머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 강추. 근데 저처럼 뭔가 조금만 지저분해져도 그걸 못 견뎠던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매직하던 분들 계속해서 거기 위를 펌어를 해준다든지 이걸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난 똥손인데 그 늘어지는 걸 감당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입니다. 이 히피펌을 하고 머리가 많이 상하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매직을 주기적으로 하던 그 머리에다가 직펌을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상하지 않았어요. 여기 끝에 부분만 살짝 좀 상했고요. 요렇게 좀 부스스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매직만 하고 맨날 그 고데기만 해도 조금 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상한 거로 뭔가 너무 상했다 막 이런 생각은 사실 안 들어서 요런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 어느 미용실에서 또 내 모발의 상태가 사람마다 그 굵기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뭔가 그 원장님이나 뭐 미용실의 그 스태프분들 뭐 이런 분들과 좀 충분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에 갔을 때 그 택자를 2번 맞았거든요. 어떤 한 곳은 조금만 상해 있으면 아예 안 해주는 곳이어가지고 못했고 두 번째는 처음 가는 곳이었는데 여기 제가 한 곳 거기는 후회한다고 절대 하지 마시라고 계속 저를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자체가 그 머리가 주는 그 힘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지 마시라. 머리도 상하고 분명히 풀러 오신다. 막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막 주변에 그 미용실에서 하지 마시라고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도 좋으니 내가 뭔가 이걸 단발로 자르더라도 해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저는 의지를 좀 보여줘가지고 히피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꼭 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말리더라도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리브영에서 컬크림 있잖아요. 그 컬크림을 그냥 아무거나 남성 것도 사봤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여성 것도 사봤고 이렇게 사봤거든요. 지금 집에 원래 다 있어야 되는데 얘밖에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마지막에 샀던 거. 제가 머리가 컬이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그 옛날에 있던 걸로는 이게 막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뭐 곱하기 2 막 이런 거 써있으면 좀 잘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봤는데 늘어진 컬에는 큰 효과는 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미장센 거고 그리고 하나가 차이용에서 나온 거 그거 제가 계속 좀 들고 다니면서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남성분들 그 왁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사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컬이 아무래도 머리가 마르면서 많이 부시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감았을 때 그 촉촉한 느낌, 그 컬 느낌을 좀 많이 유지해주려면 이런 거를 좀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해주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작은 사이즈 아니면 그냥 좀 다 써가는 거, 가벼운 거 이런 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틈틈이 갖다가 냅다 발랐고요. 말리면서 물 젖었을 때 한 번, 다 머리 말리고 한 번, 나가기 전에 한 번, 나가서 중간중간 한 번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간 컬크림을 떡칠? 그렇게 해서 관리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똥손이고 이제 머리를 좀 잘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컬이라도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진짜 듬뿍듬뿍 짜가지고 한 면에 쓰고 또 듬뿍듬뿍 싸서 이렇게 한 면에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빗질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대 빗질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손으로 이 샴푸할 때 그냥 빗질 정도 하신 다음에 빗질 없이 그냥 그대로 컬크림 바르면서 이렇게 말리시면은 아마 관리하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히피펌을 했던 시기에 제 친구도 히피펌을 했었거든요. 서로 맞춘 건 아닌데 되게 그 시기적으로 맞았는데요. 그 친구는 더 굵은 펌으로 히피펌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컬이 굵으면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컬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의를 아마 해보셔야겠지만 컬을 좀 중간 컬 정도로 이렇게 좀 탱글탱글한 걸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점점 늘어지면서 굵은 컬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굵으면 컬 느낌이 좀 잘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꿀팁? 오늘 사실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히피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영상을 찍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언급한 거 이외로 뭔가 이런 건 나 좀 궁금하다 하는 거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더 찍어가지고 혹은 댓글로 소통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함께해요. 안녕.